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이 감나무 농장에 와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 감나무 농장은 제 주력 농장입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, 제가 99년도 기농을 하면서 구입했던 토지에 감나무를 심고 감 재배를 하면서 아마 단 한 번도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하지 않았던 농장으로 그리 기억을 합니다. 바로 옆에 저 농장은 그 아버지가 옛날부터 경영을 해 오셨던 농장이고요. 저 농장은 제가 농사 짓는 걸 인수를 하기 전에는 그냥 간행으로 농사를 짓던 그런 농장입니다. 그러니까 화학비료, 화학농약을 사용해서 경작을 하던 그런 농장이죠. 일단 접어두고요. 와, 이 풀은 정말 잘 자랍니다. 여기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길 부분은 우리 집 선녀가 깨끗하게 예치를 했던 곳이고, 정말 풀은 뭘 먹고 자라는지 너무 잘 자랍니다. 풀은 잘 자라는 거니까. 이 잡초는 지구 생명의 근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잘 자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. 저 혼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, 그게 잡초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 감 잎이 탔잖아요. 이거는 석회 유황합제를 좀 고농도로 분무를 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감에 여러 가지 병해가 있는데 저는 석회 유황합제로 병해를 방제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죠, 약간 약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좀 고농도로 방제를 해보자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이제 이렇게 방제를 했는데, 지금까지 약을 7번 방제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거,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주묵구구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약을 자주 방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우리 지역 농가에서 감나무 방제를 4번 내지에 5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벌써 7번까지 했잖아요. 그리고 8월 말하고, 그러니까 이달 말하고 9월 초에 한 3번 정도 방제를 더 할 예정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딱 배수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. 친환경 약재가,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자주 방제를 해야 되는 게요, 친환경 약재가 효과가 좀 어뭇이 됩니다. 화학농약하고 친환경 약재하고 방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방제를 자주 해야 돼요. 방제를 하는데 최소한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퇴비만으로 농사를 짓죠. 그러니까 퇴비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, 그게 이 친환경 농사입니다. 이렇게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요, 어느 정도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고객님들은
좀 비싸면 안 사 먹어요. 물론 이건 먹어도 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식재료다 보니까 비싸면 안 드시게 되죠. 그러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참 깝깝합니다.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, 저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가정경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판매가 안 되면요, 어떡합니까? 깝깝하죠. 돈이 없으면, 그죠? 돈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. 우리나라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제가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 유기농 농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요, 송이버섯 때문에 농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위에 보이는 소나무 숲이 제 송이버섯 농장이거든요. 이 송이버섯 농장은, 송이버섯은 정말 들어가는 것 없이 나오기만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. 제가 송이버섯을 좀 더 잘 해보려고 쓸데없이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기도 했지만은, 어쨌든 송이버섯은 큰 투자 없이 소득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송이버섯에서 소득이 발생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유기농 농사를 계속 해 올 수 있었을 겁니다. 어쨌든 송이버섯이라는 그 작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유기농 농사를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그런 뒷받침이 되었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올해 감작황은 백년작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 고종시 감 같은 경우 생리낙과 그걸 참 극복하기가 힘들거든요.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방제를 한 덕분인지 지금까지는 작황이 백년작은 됩니다. 이제 균병요, 모무니 낙엽병, 원성무늬 낙엽병은 그냥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충피해, 강꼭지 나방만 방제를 잘하면은 백년작은 될 거라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기 끝도 없이 자라는 잡초 한 차례 예치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강꼭지 나방만 방제를 잘하면 백년작은 될 거라, 그런 기대를 합니다. 여기 옥수수네요. 이 옥수수를 심는 거는 나방류가 옥수수의 산란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이 옥수수를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. 나방류가 이 옥수수에 산란을 하면은 감나무에 나방류에 의한 피해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를 심은 겁니다. 농장에 군데군데 옥수수를 심고, 또 산돼지가 이 들깨 향을 싫어한다 하니까 들깨도 심고 그리 심었는데, 객관적으로 들깨를 심어서 산돼지가 덜 왔고, 그 다음에 옥수수를 심어서 나방 피해가 적었고,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런 게 좋다 하면은 이런 방법도 동원을 해보고 저런 방법도 동원을 해보고, 그렇게 농사를 짓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찌되었든 이제 지금까지는 농사가 그냥 순조로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병해는 아마 방제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고, 충해, 강꼭지 나방 방제를 잘 해서 감이 백년작은 될 수 있도록
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그렇게 작황이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감도 뭐 그냥 좀 달렸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감 색깔이 좀 이상하죠. 이거는 여름에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감이 화상을 입은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군데군데 화상을 입은 감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요, 감이 상당히 작황이 괜찮은 편이거든요. 어쨌든 이제 그 농사의 반환점은 지난 것 같습니다. 8월 말 9월 초에 병해 방제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서 그 감을 원하는 만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소나기가 한 줄기 시원하게 내릴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가끔 소나기가 내려주면은 작물에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날이 가물면요, 수분이 없으면은 어떤 작물도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소나기가 시원하게 한 차례 내려주면은 정말 과수건, 밭작물이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은 감나무 농장에서 제 나름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